2025년 일본의 전대미문의 쌀대란이 터졌습니다. 쌀값이 무려 3배나 폭등하면서 마트에서는 새벽부터 쌀 사재기가 시작됐어요. 초등학생들까지 급식 대신 빵 한 조각으로 버티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정부는 계속 외면했습니다. 일본 농업 보호와 식량 안보를 핑계로 말이에요. 그런데 한 일본 공무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목숨을 걸고 금기를 깬 선택. 혼자서 한국으로 날아가 확인한 충격적인 진실이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품질로 일본 쌀을 압도한 한국 쌀의 비밀. 그리고 90% 일본인이 선택한 놀라운 반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후생 노동성 식량 정책국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 나카무라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딸 유이의 도시락을 싸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2025년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기후 이상으로 일본 벼 작황이 대규모 타격을 입었어요. 정부는 수요 예측에 완전히 실패했고 재고 확보도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부터 쌀 생산량이 30% 이상 급감했죠.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비상 계획도 내놓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편의점에서 받았습니다. 평소에 사던 도시락을 열어보니 밥이 절반으로 줄어있더라고요. 대신 김치나 반찬으로 부피를 채웠지만 속일 수는 없었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요즘 쌀이 모자라서 본사에서 밥량을 줄이라고 했어요. 마트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쌀 진열대에는 1인 1포 한정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구매 제한 안내문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마지막 2kg 포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유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밥이 조금밖에 없었어. 아이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배고픔을 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도시락 제조업체 3곳이 연쇄 도산했다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포장을 하며 눈물 흘리는 직원들의 영상이 SNS에 퍼졌어요. 화면 속 직원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도시락을 만들었는데 쌀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다니.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게시판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쌀 구매를 위해서는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학교 급식이었어요. 주 3회로 축소되고 일부 도시는 아예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과 우유만 제공했어요. 유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배고프다고 해. 급식밥이 너무 적어서. 그때 뉴스를 보며 화가 났어요. 정부는 비축미 방출로 해결할 예정이라고만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이 굶고 있었어요.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어디든 빨리 수입해와야 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됐어요. 정부는 급등한 쌀값을 잡기 위해 비축미를 방출하고 입찰 방식을 직계약으로 바꾸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쌀 과잉 억제 정책은 그대로였어요. 놀랍게도 기후재해로 자연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농가의 생산 확대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덜 생산하라는 기조를 유지한 거죠. 그 결과 시장에는 여전히 쌀이 부족했어요.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시다 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재 쌀 생산량이 작년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긴급 수입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한국은 거리도 가깝고 품질도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부장이 안경을 벗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농협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일본 농민들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합니다. 50년간 지켜온 일본 쌀 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옆에 있던 과장이 덧붙였어요. 식량 자급률이 3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산 의존도를 더 높일 순 없다는 게 농림부 입장입니다.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죠. 선거를 앞두고 농촌 지역 표심을 잃을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입장이에요.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어서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요양원에서 노인 한 분이 쌀죽만 드시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분은 다른 음식은 드시지 못하고 오직 쌀죽만 드셨는데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누구를 위한 책임인가? 굶고 있는 시민들과 농업계 이해관계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뉴스에서 농협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일본 농민 생계 보장이 우선입니다. 외국산 쌀 수입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건 일본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화면에는 농민들의 집회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본 쌀 지키기, 외국산 수입 반대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유이에게 말했어요. 유이야, 엄마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게. 정말요? 그럼 친구들도 다시 밥 먹을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다고요.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국내 생산 확대만 고집하고 있었어요. 위기는 점점 깊어지는데 말이죠. 며칠 후 SNS에서 이상한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인천에서 쌀을 구매해서 소량씩 가져오는 일본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반입 허용량 내에서 조심스럽게 가져오는 거였죠. 쌀 직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공무원인 제가 한국산 쌀을 직구한다는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분위기상 한국 제품을 사는 것 자체가 눈총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쌀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어요. 한국 쌀을 파는 사이트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상품 설명도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농약, 친환경, 진공포장이라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5kg 포장을 주문했습니다. 결제하고 나서도 불안했어요. 공무원인 내가 이래도 되나? 누군가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3일 후 택배가 도착했어요. 포장을 뜯어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진공 포장이 정말 깔끔했고 쌀알 하나하나가 투명하고 윤기가 났어요. 포장 상자 안에는 작은 편지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기른 쌀입니다. 잘 드시고 건강하세요. 단순한 문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정성이었거든요. 첫 번째 밥을 지을 때 두근거렸어요. 쌀을 씻는데 물이 금방 맑아졌고 밥솥에서 나는 냄새도 좋았습니다. 유이가 부엌으로 달려와 말했어요. 엄마,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데? 밥이 완성되고 한 숟갈 떠먹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평소 먹던 일본 쌀보다 찰기가 좋으면서도 더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까지 돌더라고요. 이게 정말 같은 쌀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유이도 첫 숟갈을 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그날 저녁 유이가 밥을 2그릇이나 비웠어요. 며칠간 작은 양으로 참아야 했던 아이가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밥 진짜 맛있어. 아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며칠간 밥 걱정에 잠 못 이뤘는데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SNS에는 비슷한 후기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 아이가 밥을 남기지 않는다. 포장까지 정성스럽다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 쌀을 먹어보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계속 SNS에서 직구족들의 후기를 보다 보니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정말 한국 쌀이 이렇게 좋은 걸까? 직접 현장을 보면 어떨까? 그러던 중 니온푸드의 마에다 요시유키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한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한국 농협 쪽이 협조적이라는데 현장을 직접 보면 확실해질 겁니다.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한국에 가서 조사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누군가 알면 징계감이었지만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고 싶었습니다. 유이의 빈 도시락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금요일에 휴가를 내고 조용히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식 출장도 외교적 사절도 아닌 개인 자격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대형마트였습니다. 쌀 코너를 보는 순간 놀랐어요. 일본보다 종류가 훨씬 많더라고요. 각 제품마다 상세한 설명서가 붙어 있었어요. 생산 지역, 품종 특성, 심지어 어떤 요리에 적합한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품질 대비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일본에서 프리미엄 쌀로 파는 것과 비슷한 품질이 절반 가격이더라고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수출용 쌀의 품질 관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수출용은 별도 검사를 3번 거쳐요. 농약 잔류, 중금속, 미생물까지 모두 검사합니다. 포장 상태도 확인해 봤어요. 진공 포장이 확실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명확했습니다. 각 포장마다 QR코드가 있어서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도 둘러봤어요. 일본 배송 전문 업체들이 여러 개 있었고 배송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냉장 배송, 신선도 보장, 심지어 파손 시 100% 보상까지 해주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보고서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품질, 가격, 유통 시스템 모든 면에서 일본 수입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은 거였거든요. 월요일 아침, 저는 한국산 쌀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말 동안 본 것들을 모두 담았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 포장 과정, 농민들의 마음가짐까지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이시다 부장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한국산 쌀 수입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부장이 서류를 받아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걸 언제 조사했죠? 주말에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사적으로 이런 조사를? 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카모토 의원 같은 분들이 벌써 일본 농업 포기라며 공격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농촌 지역구 의원들까지 집단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산 수입을 추진하다가는 정부 전체가 곤란해집니다. 그때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공항 세관에서 시민들의 한국산 쌀 반입이 압수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 생일을 위해 가져온 쌀까지 몰수당했다고 했어요. 저는 책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아이들 밥보다 정치가 먼저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외침이 회의실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굶고 있는데 우리는 체면 때문에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방에서 한국산 쌀 포장을 꺼내 회의실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한국 쌀입니다. 직접 먹어보고 판단해보세요. 포장지를 뜯어서 쌀알을 보여줬어요. 일본 쌀과 비교해보세요. 윤기나 색깔, 크기까지.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쌀알을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생각보다 품질이 좋네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편견 때문에 이런 대안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몇 명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니온푸드의 마에다 요시유키였습니다. 나카무라 씨,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죠? 한국 농협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쪽 자문이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부가 맡고 있는 일을 민간에서 추진하겠다는 거였거든요. 30분 후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마에다는 20대 후반의 젊은 실무자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정부가 막혀 있으니 민간에서라도 움직여야죠. 시민들이 굶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마에다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한국 농협과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빼곡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품질 보증서, 안전성 검사 결과, 심지어 맞춤 포장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입 절차인데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데요? 공무원으로서 자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개인 자격으로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공무원이 민간업체를 도와주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발각되면 파면감이었어요. 하지만 유이의 굶주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절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해주세요. 당연합니다. 저희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개인 의견서를 작성했어요.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쓴 글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필요한 건 정당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밥입니다. 아이들이 굶는 상황에서 체면을 따질 여유는 없습니다.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쌀이 있다면 그 출처가 어디든 상관없어야 합니다. 다음 날 마에다에게서 놀라운 영상을 받았어요. 한국의 젊은 농부 김도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푸른 논에서 갓 수확한 쌀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일본 아이들이 우리 쌀을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우리 쌀 정성껏 길렀습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농부의 말 한마디가 어떤 정치인의 연설보다 강력한 신뢰를 줬거든요. 그 영상을 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목요일 저녁 마에다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나카무라 씨, 한국 측에서 샘플을 보내겠다고 해요. 정말요? 네. 일단 품질 테스트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정부에 정식 수입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허가해 줄까요? 그게 문제죠. 하지만 시민 여론이 바뀌면 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품질부터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마에다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부가 막은 길을 우회해서라도 뚫어보겠다는 거였죠. 정부 반응은 어떨까요? 정부가 막아도 민간은 움직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걸 공급하는 게 우리 일이죠. 마에다의 말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치가 막은 길을 민간이 뚫고 있었던 거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마에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농협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하는데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품질 관리 부분에서 공무원 시각이 필요해서요. 이번엔 정말 고민됐어요.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금요일 오후 니온푸드 회의실에서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화면 너머로 한국농협 박지훈 과장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진중한 분이었어요. 일본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어요. 박지훈 과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수출용은 특별 관리합니다. 농약 잔류, 중금속, 미생물 검사를 3중으로 실시해요. 일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품질 검사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모든 수치가 일본 기준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포장은 어떻게 하시나요? 진공 포장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각 포장마다 QR코드를 넣어서 생산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회수 가능합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정부가 못하는 일을 민간이 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유이에게 말했어요. 유이야, 곧 맛있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엄마가 해결한 거예요? 엄마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 그날 밤 생각했어요. 밥은 정치보다 강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는 걸요. 목요일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카모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반한 성향의 보수 정치인인 사카모토 의원이 한국산 쌀 수입에 강력히 반대하며 여론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건가?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사카모토 의원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울려 퍼졌어요.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다. 외국에 의존하다가 공급이 끊기면 누가 책임질 건가?
농협이 50년간 지켜온 일본 쌀을 외면하고 외국산을 선택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기자회견장에는 농민들도 함께 나와 있었어요. 일본 쌀 지키기, 외국산 반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농민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대를 이어 쌀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겠다는 건가요? 일본 농민의 자존심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사카모토 의원의 말에 일부 시민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SNS에는 한국산 쌀을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매국노, 일본 농업 파괴자 같은 과격한 표현들이 넘쳐났어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관에서 반입량 제한을 넘긴 시민들의 쌀을 압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농림부에서 일본 농민 생계 보장이 우선이라며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거였습니다. 압수 건수가 하루에 수십 건씩 늘어났어요.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던 시민들이 줄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SNS에는 쌀 압수당했다. 세관이 너무 심하다는 글들이 넘쳐났어요. 죄는 밥을 먹인 게 아니라 굶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집단 성명서가 발표됐어요. 유사시 수입이 중단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본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성급한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농민 표심을 의식해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이었어요. 금요일 오전 이시다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인사 담당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최근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한국 출장, 민간업체 자문, 의견서 작성. 모두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사적으로 외교적 사안에 개입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굶는 건 문제가 안 되나요?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주일간 자택 대기 처분입니다. 징계 위기까지 몰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SNS를 보니 놀라운 메시지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한국산 쌀은 우리 아이를 웃게 만들었다. 정치보다 아이밥이 먼저다. 감사합니다. 한국 농민분들. 국경을 넘은 밥의 위로였어요. 정치적 압박이 아무리 거세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택 대기 셋째 날, 마에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나카무라 씨, 큰일 났습니다. 한국 샘플 쌀 테스트 결과가 나왔는데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난 마에다의 표정이 흥분되어 있었어요. 품질 테스트 결과 일본 최고급 쌀과 동등한 수준이에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한국 쌀을 선택한 사람이 70%였습니다. 두 그릇의 밥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 쌀이 압도적이에요. 단백질 함량, 찰기, 윤기 모든 면에서 일본 최고급 쌀을 뛰어넘었습니다. 편견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도쿄 시내 작은 식당에서 한국산 쌀 사용 스티커를 붙이고 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예상과 달리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밥맛이 정말 다르네요. 아이가 밥을 남기지 않아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식당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막으려 해도 시민들의 선택을 막을 순 없었죠. 일주일 후 자택 대기가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했어요. 이시다 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카무라 씨,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민 여론이 변했어요. 한국산 쌀 수입 찬성이 90%를 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뒤바뀐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맛으로 증명한 거죠. 정치보다 밥이 강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날 오후 마에다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한국 농협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습니다. 첫 선적분 100톤이 일주일 내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유이에게 말했어요. 유이야, 이제 맘 편히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혼자 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그날 밤 김도윤 농부에게서 영상이 왔어요. 일본 아이들이 우리 쌀을 맛있게 먹는다니 정말 기뻐요. 더 좋은 쌀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화면 속 김도윤의 환한 웃음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쌀 수입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일이었다는 걸요.
국경을 넘은 건 쌀이 아니라 정성이었던 거죠. 2주 후, 첫 번째 한국산 쌀이 일본에 정식 수입됐습니다. 도쿄 시내 마트에서 K-쌀 코너가 만들어졌고 시민들이 줄을 서서 구매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맛 때문이었습니다. 유이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정치적 압박도 징계 위험도 모든 걸 감수한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일본 전역에서 한국산 쌀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품질과 맛으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더 이상 외국산이라는 편견은 없었어요. 그저 맛있는 쌀일 뿐이었죠. 박지훈 과장에게서 감사 편지가 왔어요. 나카무라 씨 덕분에 우리 쌀이 일본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보람을 느껴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밥 한 톨이 만든 기적이라는 걸요. 정치가 막은 벽을 맛으로 무너뜨린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유이의 도시락을 쌀 때마다 생각해요. 한국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이 쌀이 우리 식탁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건 정치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말이죠.